반갑습니다. 숭실대학교의 조성곤입니다. 저는 지금 정년퇴직하고 초빙 교수로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최근에는 에너지를 많이 했지만 원래 전공은 산업재진론, 우리 김성욱 교수께서 많이 하시는 제도경장 쪽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요새 인공지능 이야기를 많이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에서 제가 생각한 부분인데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텔리전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인간지성이란 무엇인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도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인간지성이 변화한다. 옛날에 똑똑하다는 기준하고 지금 똑똑하다는 기준은 다르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달라지느냐? 기존 논의를 좀 보면요. 주로 이게 교육학이라든지 의학 이런 쪽에서 많이 발달된 건데 인간지성을 분류 어떻게 분류하냐면 논리, 수리 영역 우리 학력고사 같아요. 언어 영역, 공간 영역, 음악, 운동, 대인관계 그다음에 개인의 내적 어떤 육상이라든지 수양 이런 쪽 동식물 쪽이나 자연과학 쪽, 존재론, 철학 쪽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인간지성을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기능적으로 이제 논의가 됐는데요. 도대체 그럼 인간지능을 어떻게 개발 발전시키는가? 교육학적이죠. 그다음에 이게 생물학적 특성은 뭐냐? 유전적인 요인은 또 뭐냐? 교육적 요소는 뭐냐?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키려면 또는 교육을 시키려면 두뇌하고 철학적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측정을 어떻게 하냐. 여기서 나온 게 이제 IQ 이런 거예요. 자, IQ 나온 다음에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죠. 이모셔널 코션스라든지 계속해서 이런 나오는데 이런 쪽 문헌은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쪽의 문헌이 대부분이고요. 최근에 인공지능도 이런 어떤 기능적인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 문헌 중에서 그나마 제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스턴버그라는 사람인데 이 학자는 인간지성이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성공지성, 분석지성, 실용지성.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이런 쪽으로 훈련을 하고 또는 교육을 하고 또 학자적인 이런 거 하려면 분석적인 지성이 많아야 된다. 그 다음에 돈을 번다든지 또는 행정을 한다든지 정치를 잘하려면 실용적인 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지성을 이런 식으로 좀 나눴습니다. 이 중에서 제 생각에 이제 성공지성하고 제 얘기가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분류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사회는 어떤 인재를 요구하느냐? 저는 어떤 기능적인 어떤 사람이 똑똑하다는 데 원래 모든 사람이 수고하는 그런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대와 환경 그리고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제가 또 경제학자니까 이거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문제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문제다. 특히 이제 경제학에서는 인적 자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휴먼 캐피털. 시카고 대학의 게리 베커라든지 슐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적 자본이라는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은 피지컬 에셋이라든지 이렇게 딱딱하고 구축물, 건물, 부동산, 기계, 공장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자본, 피지컬 에셋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자산, 휴먼 캐피털이죠. 이것도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피지컬 에셋처럼, 피지컬 캐피털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걸 구축하는 방법, 교육 방법, 교육 과정 등이 한 사회와 그 사회에 속한 조직하고 개인이 선택하게 돼 있다. 라는 것으로부터 저는 출발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긴 지금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작은 하나의 컨셉을 잡아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본 중에서 가장 어느 사회나 이제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 능력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어빌리티인데 왜 소통 능력이냐면요. 저는 어느 사회나 가장 그 조직이나 그냥 그 조직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소통 능력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어느 회사의 CEO라든지 또는 정치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뭘 잘하느냐 또는 뭐 대학의 총장이라든지 소통 능력. 저도 대학 교수 생활은 뭐 한 10년 이상 해봤지만 대학 교수 중에서 똑똑하다는 사람 중에서 소통 능력 없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대학 교수는 두 종류가 있다. 이상한 사람과 아주 이상한 사람. 소통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소통 능력이 있는 분들은 총장이라든지 이런 쪽 올라가고 또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하고 연구 잘하고 뭐 자기 분야 잘한다고 해서 조직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고 자기 얘기를 잘 전달하고 조직이 필요한 게 뭔지를 발견해내고 저는 그게 커뮤니케이션 어빌리티다. 그래서 지금 시대나 옛날 시대나 소통 능력이 리더십이 가장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조선 시대하고 우리나라 현 시대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성공적인 소통 능력을 위해서 어떤 인적 자본이 필요한가? 소통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말로 하는 거, 버벌 스킬, 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말로 구두로 하는 거는 상당히 그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말이라는 게 날아가는 거예요. 녹음을 안 합니다. 문서라는 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특히 테크놀로지가 없었던 사회, 조선시대 같은 녹음 기술도 없었고 뭐 문서 작성이 이게 결정됐다. 그냥 문서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근거라든지 지금 시대도 그렇죠. 사실은 회사에서 기한서 제일 잘 쓴 사람, 기획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문서 작성을 필요한 능력이 뭡니까? 조선시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조선시대는 과거 시험 보니까 소과, 성균관 입학자기, 대과, 제가 이거 간짜는 대과가 있고요. 소과는 이제 성균관 입학자기이고 대과는 이제 이게 관료가 되는 거죠. 근데 주로 과목이 비슷해요. 주로 경서하고 심리다. 그다음에 사서삼경, 이제 유교 경전이죠. 그다음에 시, 한시 같은 거. 부도 일종의 문학적인 장르인데 예를 들어서 뭐 척벽지 같은 거 있죠. 논, 이렇게 다른 사람 아주 이렇게 비판하고 비평하는 거, 논이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대과, 소과를 잘 보려면 유교 경전 외에도 중국의 역사, 신문, 그러니까 뭐 역사 그러면 자치통감, 사기열전 이런 걸 박식해야 되고요. 신문 같은 거 아주 능통해야 됩니다. 옛날에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제가 양의 출사표는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되는 기본적인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장 중요한 지성은 암기력이다. 왜 암기력이냐? 유교 경전하고 신문을 암기하고 또 자신의 작성한 문서 내용을 암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암기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부터 이제 제가 경제학자 생각하는데 결국은 종이값이다. 왜 종이값이냐? 그때 조선시대 일반적인 저주지가 당나무를 가지고 만든 당나무 젖자입니다. 이게 5장이 쌀한 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장당 5만 원. 그럼 이거는 종이 아무나 못 씁니다.
고급 종류 초주지. 초주지는 뭐 토종류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의 4배다. 한 장당 20만 원. A4가 지금 한 박스가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종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문서를 쓸 생각 해보세요. 왕한테 상소문을 쓴다든지 보고서를 올린다든지 할 때 쓰다가 요새 사람들 막 쓰잖아요. 쓰다가 에이, 이러면 20만 원 나. 5만 원 달라. 이렇게 쓰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박물관에 가서 예전에 왕들이 조선시대 왕들이 자기 딸이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편지를 쓴 서감을 어디다 쓰냐면요. 이런 남이 쓴 문서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작은 문서로 이게 편지. 이거 종이가 얼마나 비쌌으면 그렇게 했겠냐니까. 그럼 여러분 문서 작성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쓰다 망해요? 이게 문서를 또 너무 길게는 아니겠지만 쓰기 전에 쓸 내용은 외워야 돼요. 대충. 안 그러면 문서다가 망해요. 이거 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느냐? 벼루에다 먹을 갈면 뜨거운 녹차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가야금 산주 하나 뜯어주면 그러면서 문서 자기가 쓸 걸 외우고 다 한 다음에 딱 외운 다음에 한 번에 써요. 그 쓰다가 이렇게 스페이스 백이 없습니다. 그냥 한 방에 써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암기력이 뛰어나요. 설사 쓰다가 맥히더라도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은 문형이 들어와 있어서 쓰다가 맥히더라도 나오는 그냥 상투적인 문장이라든지 200의 시비라든지 두보의 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암기력이 엄청났습니다. 틀리지 않고 써야 돼요. 자, 요새 학생들 저는 솔직히 과제 안 냅니다. 왜냐면요, 과제 내봤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과제를 내잖아요. 타이핑하는 애들은 양심적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긁어요. 컨트롤 C 자기 아래 갖다 놓고 컨트롤 다 긁어가요. 그래놓고 프린트. 그래놓고서 몇 번 고쳐. 종이 수십 장 써요. 그거 뭐 A표 한 박스에 3만 원. 종이값이 싸니까. 그 다음에 요새는 챗 GPT가 있으니까 일단 다 긁어놓고 뭐 그러면 지금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시대에 요구되는 인텔리전스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어디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서치, 검색 능력. 그 다음에 검색을 했다 하더라도 추론 능력이 있어요. 분석 능력. 그래서 요새 이제 시험 보면요. 행정고시도 그렇고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옛날 변호사 시험, 흔히 말하는 이제 사법고시 그건 전부 육법 전설을 다 외우는 겁니다. 다 외우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제 동기들도 보면은 고시원에 또는 절에 가서 그냥 그거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법전이요. 여기서도 법전 다 있어요. 어저께 개정된 법이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하고 하는 추론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결국은 자원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조선 시대에 서점이 없었어요. 한중일 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지적으로 열악한 나라였어요. 대부분의 책을 청나라가 한 40mm 사가지고
서점이 없었고, 일본에 가면은 우리가 흔히 무신들이 집권한, 사무라이들이 집권한 일본 우습게 보지만 오사카 같은 데 가면은 아이 같은 사람들이 그 책 모아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서점이 없었어요. 지배계급이 지식 독점이 심했어요. 강명관 씨라는 분이 쓰신 책에 따르면 주자소하고 교소관 같은 것이 이제 국가가 출판을 독점했고, 책값이 너무 비싸서 유통될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은 송날 수입했고. 그러면 서양의 발전은 뭐냐? 책이다. 책값이 굉장히 쌌고, 이게 시민들의 독서 의욕을 자극했고, 시민 계몽의 이제 기폭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민혁명, 산업혁명 밑바탕에는 이런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던 책이 바탕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조선 고려시대 예전에 우리가 금속활자를 발명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하나도 못 쓰고 그 기술이 서양으로 가서 이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그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일부 신부들에 의해서만, 아주 종교적 귀족 계급에 의해서만 읽혀지는 그런 책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 기독교 잘 아시겠지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성경이 직접 제사장이라든지 신부의 중간 매개자가 없이 모든 사람이 직접 성경을 볼 수 있게끔 한 것이 종교교육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성경책을 찍어놨어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게 되고, 그래서 이 중세 이후에 근대의 사람들의 인텔리전스가 풍부하게 엮어졌고, 이것이 서양이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이 직접 정보에 대한 정부의 독점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아시다시피 AI는요 엄청난 전력을 요구합니다. 데이터 센터. 제가 에너지를 또 전력 생산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 같은 데서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더 이상 짓지 말라고 전력망을 엄청나게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 전교금까지 올라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거꾸로 종이값을 가지고 인간 지성이 변화했지만, 인간 지성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종이값을 변화시킨 것이 서양 발전의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AI 시대에 에너지 상황은 어떻게 변할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부르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과연 AI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가? 전력망을 얼마나 많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이제는 점점 더 생각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